안녕하세요. 메디컬 피직스 2024년에 게재된 논문 스윙 크로스를 발표할 AIMHI 연구실 학부연생 김현준입니다. 먼저 저는 PET-CT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된 논문을 찾던 중 해당 논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PET-CT에 대한 간략한 배경 지식을 소개드리고 이제 논문 리뷰를 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ET-CT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고민하던 중 이제 의료 AI가 암 환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암 영상에서 중요한 게 단순히 종양의 위치랑 경계 파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변의 대사 활동 정도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대사를 동시에 확인을 하는 PET-CT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PET 의료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PET 스캐너인데요. 이제 이 스캐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은 자세로 CT 그리고 PET 순으로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CT와 PET 영상을 얻게 되고요. 이 PET 신호세기에 컬러맵을 입혀서 이제 다음 CT 영상 위에 얹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PET 융합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지금 PDF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래요. 맞춰 합시다. PPT로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네. 다음은 CT입니다. CT는 X선을 여러 각도에서 몸에 통과시켜서 얻어내는 영상인데요. 조직마다 X선 강세 정도가 달라 이를 밝기 차이로 표현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기와 조직의 위치 형태를 확인을 하는 데 유용한데요. 다만 이런 CT는 해부학적 구조는 잘 보여주지만 종양의 대사 활동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PET입니다. PET은 이제 대부분 악성 종양이 정상 조직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얻어내는 영상인데요. 이제 맨 좌측과 같이 이제 포도당과 유사한 방사선 추적자인 FDG라는 것을 주사기에 넣고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점이 FD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대사가 활발한 종양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보다 이 FDG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T 촬영을 하게 되면 FDG가 부위가 이제 PET에서 더 강한 신호가 나타나서 이제 병변이 얼만큼 활발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ET은 종양의 대사 활동을 잘 보여주지만 공간 해상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어 해부학적 구조까지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PET-CT 영상은 이렇게 대사 정보를 제공을 하는 PET과 CT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CT를 합쳐서 이제 대사와 해부학적 정보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대사 활동이 활발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PET 영상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이나 하얀색 이렇게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T-CT가 데이터로서 모델에 입력되기 전에 어떠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 PET과 CT는 공통적으로 3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복셀 안에 하나의 영상값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복셀마다 안에 들어있는 값에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CT 복셀 값에는 엑스레이의 감쇄 정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PET의 복셀 값에는 FDG 섭취 정보에 대한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서로 나타내는 의미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정규화를 할 때 각 PET과 CT의 특성에 맞게 정규화를 진행하여 모델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복셀 크기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PET과 CT는 영상의 특성 차이로 복셀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간 해상도가 낮다는 것도 이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PET은 체내에서 내뿜는 감마선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FDG가 얼마큼 활발한지를 측정을 하는 장치여서 체외에서 X선을 쏴서
감체 정도가 줄어드는 정보를 측정하는 CT보다는 공간 해상도가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그 정도 사이로 낮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셀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미지 영상 크기를 본다고 했을 때 복셀의 개수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를 같은 복셀 기준으로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통된 복셀 크기로 맞춰주는 리샘플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위치도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PET-CT는 한 기기에서 연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정합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환자의 호흡이나 또 미세한 움직임 같은 걸로 가끔 이제 위치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합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 그리고 리샘플링 그리고 정합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채널 3D 입력으로 PET-CT는 모델의 입력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스윙크로스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크로스의 연구 목표는 이제 두경부 종양 분할을 PET-CT 영상에서 자동화하자입니다. 그래서 두경부란 이제 머리에서 뇌를 제외한 부분과 목 부분을 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CNN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도 헥터 2021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헥터 2021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상위 5개 팀 모두 윤핵 계열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커널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국소적인 정보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도 이제 실질적인 이론적인 수용 가능한 영역, 볼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그게 먼 영역의 정보 실질적인 수용 영역보다는 그게 크지가 않아서 이제 먼 정보를 반영하는 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거리 의존성을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제 그 대안으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 트랜스포머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네터, 스윙 유네터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도 이들은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도 멀티 모달 입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ET-CT를 입력 단계에서 그냥 채널 와이즈하게 결합을 하게 되어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PET-CT 영상에서는 정보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윙크로스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고 이제 펫과 CT를 각 브랜치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CME라는 모듈을 두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식으로 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인코더와 CMA, 디코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고 인코더는 이제 윈도우 기반의 스윙 트랜스포머 그리고 CMA는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디코더는 CNN 구조의 NN 유닛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냥 스윙 유네터 모델에 CME만 추가한 구조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펫과 CT를 각각의 브랜치로 유지를 하는데요. 이제 각각 3D 패치로 분할을 한 후에 리니어 인베딩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CMA 블록을 기준으로 이제 4개의 스테이지가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4개의 스테이지를 거칠 때마다 패치 마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 CMA 모듈인데요. 이 CMA 모듈에 들어갔을 때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코더로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각자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A는 이제 한 영상이
질문을 하면 다른 영상이 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CT가 쿼리를 보내고 펫이 키를 제공을 하고 또 펫이 쿼리를 보내고 CT가 키를 제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크로스 어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했을 때는 쿼리랑 키가 같은 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정보만 강화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T가 질문을 하고 펫이 질문을 하고 CT가 답을 했을 때는 펫에 없는 경계구조 정보를 CT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CT가 질문을 보내고 펫이 답을 하게 되면 CT에 없는 대사 기능 정보를 펫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수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교환된 특징이 각자의 브랜치로 되돌아가서 각자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의 바틀넥 부분에서 출발을 하여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해상도를 복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으로 해상도를 2배씩 늘리며 이제 스키 커넥션으로 받은 인코더의 특징을 그냥 채널 와이즈하게 붙인 다음에 레지듀얼 블럭을 통해서 좀 다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헤드에서 1곱하기1곱하기1 컨볼루션 과정과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복셀별 종양 확률 맵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문에 명시된 구형과 시험 설정을 정리한 페이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발표가 끝나고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한번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습니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총 2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하나는 헥터 201 데이터셋이고 하나는 TCI HNC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주력 데이터셋으로 헥터 201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으며 이제 미카 2021 챌린지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학습용 공개 데이터 224명의 환자들의 케이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44장은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하였다고 되어 있었고 GT는 이제 전문 영상의학과 의사의 주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TCI HNC 데이터셋은 이제 미국 NIC 지원 공개 의료영상 아카이브에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고 이제 총 122명의 환자 케이스 그리고 그 중에 24장은 이제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는 조직 검사로 암이 확인된 병변의 종양 영역을 이제 GT로 사용을 하였고요. 조직 검사로 실제 암이 활동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GT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할 때 이제 메인은 헥터로 검증을 하고 TCI로 일반화까지 확인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스윙 유네터 구조에 그냥 단순히 CMA만 추가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헥터 201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5폴드 평균 다이스 스코어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윙 유네터에서 0.754였던 다이스 스코어가 이제 0.769로 이제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여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CMA를 추가를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다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편차도 좀 어느 정도 감소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타 모델들과도 비교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또한 이제 헥터 201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으며 보셨을 때 스윙 크로스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다이스코어는 가장 높았는데 그리고 또 스윙 유네터에 비해서는 모든 폴드에서도 다이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NN 유넷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폴드 2는 NN 유넷이 좀 더 높았고 평균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폴드 4도 이제 동일하게 다이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이를 이제 두경부 종양 자체가 이제 뇌를
제외한 머리랑 목 부위니까 그 부분이 되게 작은 객체여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장거리 의존성 모델링의 이점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고, 이제 작은 객체 분할에서는 이제 NNUnet 같은 CNN 계열의 모델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검증은 이제 싱글 스플릿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TCIA를 봤을 때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 스윙코스 같은 경우에는 0.768의 다이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 다른 모델들보다 더 높은 평균 다이스코어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데이터 샘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정밀한 그런 TCIA 데이터셋을 통해서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여 일반화 성능도 이를 통해 확인을 하였음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정성적인 결과도 이제 논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가로축은 이제 순서대로 PET, CT, NNUnet, 그리고 유네터, 스윙 유네터, 스윙 코스 GT이고, 세로축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A 환자, B 환자, C 환자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 두었는데요. 큰 종양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 GT를 보시면 여기 끝에가 되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윙 크로스가 좀 더 잘 포착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윙 크로스의 트랜스포머가 이제 장거리 의존성을 모델링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종양을 가진 환자의 케이스에서도 펫 영상만 봤을 때는 경계가 굉장히 흐려가지고 종양의 경계를 특정짓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를 CMA 모듈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최종 마스크를 확인함으로써 좀 크기가 작은 종양에서도 좋은 경계를 좀 더 잘 포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단순 펫과 CT 영상을 결합하는 방식 대신에 각각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니 이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각자의 특징을 좀 더 잘 살리면서 한번 펫CT를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앞선 3번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내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제 다른 모달리티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CMA 방식 같은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수행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메시지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스윙 크로스 논문을 다 읽고 나서 펫CT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떠한 연구들이 있을까를 그냥 찾아보던 중에 확인한 논문인데요. 이제 DPD-라는 논문을 미카이 2025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문제는 이제 펫CT 영상 자체가 데이터 양 자체가 다른 의료 영상들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 편이라, 이제 기존에는 펫CT 영상을 그냥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한 번의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 근데 이제 암마다 전이 정도도 좀 다르고, 또 심장이나 신장, 방광, 뇌 같은 장기에서는 기본적으로 FDG 섭취량이 높아가지고 이러한 특징이 좀 다른 거를 기존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며, 그래서 이제 펫CT 영상 특징과 암종별 특징 그리고 공동 특징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종양을 분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제안으로 작성이 된 논문인데, 이제 정확한 논문의 구조까지는 아직 이해는 안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이를 통해서
펫시티 관련된 연구들이 생각보다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논문들 찾아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페트. 페트는 이제 처음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연구실에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는 게. PT 이미지가 그러면 CT나 MRI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암세포 같은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는 펫CT 연구 같은 환자의 이제 이미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검게 보인 펫에서는 좀 대사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이는 부위가 CT에서는 CT 영상만 봤을 때는 좀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서 이제 CT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펫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펫은 그러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항상 뭐 CT나 아니면 뭐 MRI도 같이 보나요? 아니면 펫 CT로만 보나요? 펫 MRI 같은 이제 연구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펫을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펫만 사용을 했을 때는 체내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의 전체적인 그 환자마다 이렇게 몸의 구조가 되게 다른데, 그걸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CT처럼 이제 외부에서 또 측정을 하는 방식을 동시에 펫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버헤드가 커가지고 펫CT를 한 번에 찍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펫 CT는 그러니까 한 번에 촬영되는 거죠? 장비가 네, 맞습니다. 이제 펫 찍으면서 CT도 찍고. 이게, 이게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어떨 때 찍나? CT만 찍을 수도 있고 펫뭐 이게 펫은 포도당 주사를 또 팔에 주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CT도 조영제를 원래 몸에 넣는데 펫 CT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사례가 뭐 오늘 얘기한 두병부암 같은 거라든지 그럴 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들 그 이제 확인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CT 영상을 먼저 좀 촬영을 하고 확실히 암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의사가 소견을 제시를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펫CT를 또 찍고, 또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암이 크기는 뭐 똑같이 5cm여도 그 암이 내부에서 대사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 같은 게 되게 효과가 있구나, 이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크기는 똑같은데 안에서 아직도 계속 활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펫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치료 방식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방식 정한 데 있어서 초기 발견은 뭐 다른 걸로 먼저 됐을 수도 있고 꼭 펫CT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거요. 지금 오늘 소개를 약간 한 이제 두 개 논문은 다 지금 세그멘테이션이긴 한데 뭐 CT 단독으로 또 세그멘테이션이 보통은 될 만한데, 그게 일단 오늘은 세그멘테이션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펫CT라고 하면 그럼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이외에도 앞으로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단순히 그 영역을 찾는 것만 했다면 뭐 대사 정보라는 게 더 치료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쪽도 연구가 좀 있나요? 아니면 다 세그멘테이션에 지금은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프롬프트를 따로 제공해주는 연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걸 보고서 그 과정 VLM 방식으로도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직 다 자세한 영역을 확인해보지 못해서 다음에 더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벡터를
저 챌린지가 아마 올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카이에서 지금 끝난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는 헥토르 아까 201 데이터를 썼는데 그거 이제 좀 된 연구 좀 시간이 지난 연구인 것 같고 저 데이터원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올해도 아마 저게 있다면 혹시 데이터가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거 보면 연구 동향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지금 딱 저 사진 보면은 아, 네. 이렇게 합쳐놓은 거로 보이는데 저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동시간대는 아닌 거죠. 순차적으로 촬영을 한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기에 들어가면 한 CT는 한 1분? 되게 짧은 시간만 촬영을 하고 쑥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펫은 한 30분 정도 좀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얻게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얻고 하나로 합친다는 느낌보다 약간 겹친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저 두 데이터는 그냥 각 복셀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 해상도랑 채널 수는 아예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는 건가요? 한 명의 사람이 내찍었을 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펫이 좀 더 해상도가 좀 낮아서 복셀 크기가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CT는 그보다 조금 더 작아서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타는 CNN 계열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을 때 되게 비용이 엄청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논문에서 거기까지 언급하면 저도 읽으면서 결과 차이가 너무 안 나니까 이럴 거면 굳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3D 영상에서 강세를 띠는 CNN과 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거에 있어서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 하이 레벨에서 이해했을 때는 그냥 두 모달을 분리해서 각각 피처를 뽑아서 어텐션 시킨다는 게 주요 아이디어 같은데 그냥 제가 지금 드는 직관은 그러면은 각 모달별로 피처를 뽑는 과정은 기존의 CNN이 더 잘 됐으니까 CNN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텐션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혹시 이걸로 계속 연구하신다면 그런 거 하시고 결과가 있으시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CMA 부분이 조금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근데 이게 양방향으로 서로 질문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단방향으로도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일단 논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이제 양방향으로 함으로써 펫 브랜치를 쪼갠 것 자체가 이제 펫이 그냥 그게 처음부터 뭉개지면 정보를 이제 추출하기 어려우니까 쪼개므로써 쪼갠 다음에 각각 CMA에서 동시에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CT 펫이 브랜치를 계속 이어갔을 때 좀 CT 정보를 계속 반영하면서 이어가게 되고 CT는 또 펫의 정보를 좀 반영하면서 CT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합쳤을 때 좀 더 좀 경계도 확인을 잘하고 대사도 확인을 잘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방향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합쳤을 때에 대한 그런 성능만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분 양방향이 서로 똑같이 말고 어느 한 방향에 조금 더 뭐 가중치를 준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똑같이 CMA 관련 부분인데요. 그 이제 브랜치를 나누고 각 인베딩이 들어가고 이제 패치랑 CT랑 CMA를 통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스테이지 4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각 단계 진행되기 전에 이제 각 브랜치로도 넘겨주고 이제 디코더 단에도 합치 정보를 넘겨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디코더 단에 넘겨주는 건 혹시 왜 넘겨주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이건 약간 이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네시 구조처럼 이제 이게 해상도를 복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이즈만 키워버리면 원래 추출했던 특징들이 정보가 반영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CMA를 통과를 했을 때 얻어낸 정보를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이제 해상도를 복원할 때 같이 결합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해상도 복원할 때 좀 더 특징까지도 이제 뽑아놨던 특징 정보도 잃지 않고 최종적인 출력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역적인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피처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점점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줄이기 전에 전역적인 위치 정보를 일단 디코더 단으로 넘겨주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진행돼서 마지막에 리니어하게 한 줄로 딱 뽑히니까 거기 안에 합쳐진 피처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그걸 이제 원본 사이즈로 복원하면서 단순히 사이즈만 키우면 말씀하신 대로 위치 정보나 해상도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합치려고 디코더를 미리 빼놓은 건가 싶었는데 네, 그래서 빼놓는 이유가 네. 어떤 거였는지 궁금했어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거는 이제 중간에 교류하면서 서로 얻어낸 정보를 각자의 브랜치로 가면 또 펫은 펫 역할만 하고 CT는 CT 역할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CMA가 했던 역할 좀 했던 거를 이제 보존을 하고자 따로 빼놓고 그걸 이제 디코더로 넘겨서 이제 해상도 복원할 때 그 정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CT랑 펫이 한 번만 소통을 하니까 조금 펫이 CT 정보를 좀 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테이지가 한 4번째까지 가게 되면 중간에 한 3번 정도 더 소통을 나눴으니까 좀 더 정확한 좀 더 CT 정보를 잘 반영한 이제 펫 정보랑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디코더로 전달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디코더까지 전달을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혹시 여기에서 작은 종양, 큰 종양이라고 따로 명시가 돼 있던데 혹시 작은 종양들에 대한 크기 같은 게 혹시 따로 적혀 있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데이터셋까지 제가 직접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논문에는 이제 좀 여기서 요 부분을 강조를 할 때 이제 A랑 C를 강조를 하면서 C는 좀 작은 종양인데 작은 종양에서도 이제 펜만 봤을 때는 되게 경계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CT의 도움을 중간중간 CMA를 통해서 받음으로써 작은 종양의 경계도 잘 그렸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마지막 페이지가 23페이지 거기 쪽에는 그 문제라고 적혀 있고 거의 해결했다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 가지고요.
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말씀하신 한 번 더 내려주시. 그 위로. 네, 그 오른쪽에 네네. 그 문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따로 있었나요? 해당 논문에서? DPD는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혹시 질문 한 번만 더. 네, 제 이해. 그 아까 전에 제가 크기별로 이게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걸 제안했으면서 결과를 냈을 때 이걸 해결했다는 느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걸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아, 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현재 제가 어터펫이라고 좀 더 이 챌린지보다 조금 더 다양한 암 데이터를 다루는 챌린지도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초반에는 분할 영상 위주로 가다가 요즘에는 초점이 또 다른 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걸 봐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분할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걸 하는 걸 봐서는 좀 더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또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은데요. 그 11페이지로 일단 먼저 보면 전체적인 모델 구조가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그 갈색 부분 나와서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조금 그냥 스킵 커넥션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요 갈색 부분들이 이제 스킨 커넥션 전달하기 전에 이제 따로 빼놓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코드를 따로 보시는 건 있나요? 혹시? 논문에 이제 GitHub 주소가 이제 올라와 있긴 했는데 아직 코드까지는 꼼꼼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구현이 좀 복잡해가지고 추가로 뭔가 장치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봐서 실제 코드도 혹시나 보셨으면 그게 어려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델 파라미터 수 같은 거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거 혹시 있었나요? 파라미터 수 일단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한 건 이게 다여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들이 학습을 진행을 했고까지는 꼭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두 개의 모달리티가 있어서 서로 이제 포텐셜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좀 뭔가 연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표를 봤을 때 NNU넷이랑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유용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인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CT가 서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제안을 했던 문제제기가 저는 제일 좀 끌려가지고 해당 논문을 읽게 됐고 제가 그걸 이제 PCT에 대해서 배경을 공부할 때도 이게 펫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CT는 패시브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만 패시브는 대사 정보 제공을 못하네. 근데 왜 기존에 둘이 합쳐서 학습을 시킬까 따로 떼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제 문제 제기를 동일하게 제기를 하고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게 논문에 정확히 게재가 된 건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연산량이 좀 줄이려고 해서 이제 좀 스윙 구조를 좀 해서 윈도우를 쳐가지고 조금 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패시티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다음에 진행하실 연구나
같은데 관심 있는 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좀 패시티가 뭔지 찾아보고 이 논문을 접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거니까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패시티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패시티 영상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림프종 같은 혈액압이 이제 좀 더 몸에 잘 퍼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두 경우는 좀 제한된 공간에서 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 연구를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연구가 되게 다양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일단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논문들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더 존재를 제가 모르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CME 부분에서 이제 CT랑 펫이랑 같이 이제 어텐션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해당 논문에서 그 계산을 할 때 결론적으로 펫이랑 CT 중에서 좀 더 어디 쪽에 가중치를 뒀다거나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가중치가 좀 더 높게 나왔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거기까지는 논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더 어디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펫 쪽에서 CT 경계 좀 더 따오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T가 이제 대사 활동은 못 보지만 지금 CT를 그렇다고 암을 확인을 하고 뭔가 할 때 조영제 같은 걸 투입을 한다는 조영제를 투입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펫 자체는 영상들 보니까 다 이제 경계가 좀 너무 흐릿하게밖에 안 보여서 그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CT가 도움을 주는 게 더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CMA에서 어텐션을 이제 2번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순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건지. 제가 여기 표기할 여기 이게 요 아래 요 식들이 이제 논문에 적힌 이제 텐션 식인데 여기 모드 1이고 모드 1이 무엇이고 모드 2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는 논문에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고 이제 그냥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이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펫을 촬영한 혹시 펫이 이미지인 건가요? 펫이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촬영을 했을 때는 그냥 아까 그 FDG 정보를 수치화한 걸로만 나오고 이제 이미지로 뽑아냈을 때는 이제 맨 좌측처럼 이렇게 나온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펫을 촬영하는데 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30분 동안 그런 아까 포도당을 주입했을 때 그런 병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걸 종합한 하나의 이미지로 최종적으로 산출물이 나오는 건가요? 아, 제가 아는 PCT 전체적인 과정은 일단은 FTG를 주입하고 그게 이제 신호를 내뿜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1시간? 그 정도 좀 대기를 하다가 CT 찍고 펫 찍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얻고 이제 좌측처럼 이건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좀 더 파악하기 편하게끔 약간 겹치는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두 개 이미지를 겹칠 때 그냥 단순히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어떤 특정 이미지에 가중치를 둬서 겹치는 건가요? 이미지를 겹칠 때 일단은 그 기기에서 촬영을 할 때 같은 자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주고서 촬영을 하게 돼서 정확 과정이 크게 필요 없다라고 알고 있고 좀 미세한 조정만 필요하면 미세한 조정만 한다면 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저 혹시 질문 제가 까먹었나? 네. 그 저거 두 개 네네네. 이미지를 합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합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럼 이제 CT를 먼저 촬영을 하고 CT 영상은 이미 좀 얻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펫 사진이 나오면 CT는 그대로 그냥 밑에 두고 그 위에 펫을 이제 얹는데 그냥 얹으면 또 둘 다 약간 흑백 느낌 사진이니까 잘 확인이 어려우니까 펫에 이제 그 색을 입히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막 꼭 하나를 입힌다는 없었던 것 같고 특정 이렇게 FDG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놓은 그 컬러 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좀 반투명하게 해서 CT 영상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둘이 얹은 느낌으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 부분에서 네, 거기서 펫이랑 CT랑 듀얼 브랜치로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듯이 둘 다 이제 3차원 데이터인데 이 3차원 데이터를 채널 와이즈하게 기존에 묻히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하나 더 얻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HDW 이렇게 둘 다 있다고 했을 때 EHDW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넣는데 그걸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별도로 그 두고 계산을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 별도로 두고 그냥 계산을 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독립적으로 있는 건가? 진행 과정이? 네, 진행 방향은 좀 독립적으로 유지는 하되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게만 하면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합치긴 합쳐야 되니까 중간에 그 합친 역할을 CME가 존재를 할 때만 CME를 통과를 할 때만 합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그냥 쭉쭉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CMA 과정은 그 최종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각각 뭐 특징별로 여러 번 일어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게 구현된 걸 보니까 이게 스테이지마다 2, 4, 2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스테이지 1에서는
둘이 교류를 딱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교류를 한 번씩 해서 두 번 하고 또 그 과정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제 한 번씩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그 논문에 적힌 수치를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했나? 뒤 이 아키텍처 표 보시면 크로스 모달 시프트 윈도우 베이스 스테이블 윈도우 CMA라고 이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쭉 이해했는데 네. 제가 아직 패치머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몰라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패치 머징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만약에 가로 세로 3차원이지만 그냥 예를 들면 가로 세로 4사인 이미지라고 하면 그 패치 머징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는 그 색종이를 반반씩 쪼개가지고 그 4 곱하기 4 색종이가 2 곱하기 2 색종이 4개씩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에는 어텐션을 윈도우 안에서만 수행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맨 끝단에서 반대편 맨 끝단까지는 이 윈도우가 이동을 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마진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원 영역도 좀 잘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좀 더 특징을 좀 더 압축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루뭉실한 처음엔 특징만 알고 있다가 이 마진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미지는 작아지는데 이미지는 작아지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좀 더 잘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한 거 같네.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고생했어요.